해보니까 만만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만만한 과목입니다. 국토계획법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에 대한 이용개발 보전을 위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법률이 국토계획법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계획이라는 것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저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국가 단위로 그러한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집행을 중앙에서 처리했지만 지금은 지방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 군에 맡기게 됩니다. 다만 이 국가계획을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도시에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양주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이후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양주시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곤란하고 주변 도시와 함께 어울려 성장 발전하고자 한다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은 가장 대표적인 광역계획권이 되게 됩니다. 저 수도권은 2021년도에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모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GTX 만들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것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아직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이라 하면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내 집 앞에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GTX라는 게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다만 저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게 제대로 확보되어야만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 예산 조달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지금 GTX B 노선과 관련되어서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것 아닙니다. 반면 GTX A 노선이라 해서 고양시부터 동탄까지 이르는 GTX A 노선은 지금 개발 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 남양주 거치게 되는 GTX B 노선이라고 하면 어디쯤에 역이 만들어지고 언제쯤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추측성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GTX 건설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학교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다? 집행한 것이고 지금 만드는 겁니다. 저 집행하기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예산을 진짜 확보되었는지 지금 당장 만들 것인지 그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고 우리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GTX나 다른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시설 또는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우리 남양주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지금 GTX B 노선은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만 수립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된 때만, 그리고 시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인정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은 광역도시계획 상태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광역계획권이죠. 만약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면 도의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겁니다. 그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장관이 지정한 때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 있었죠. 각각 몇 개? 3개. 그 3이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국토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요청에 관한 공통된 사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했다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대상은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도시군이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바로 뭐다? 도시군입니다. 그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하는 경우 있죠. 인구 10만 이하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속해 있거나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그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특광시군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꿈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꿈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사소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없지 않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보고 물어보시면 저 꿈이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특광시군만 수립할 수 있지 남이 수립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만약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전에는 국도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광역에 해당되는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직접 확정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만 도지사에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틀립니다. 장관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행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승인 신청 시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게 되고, 승인한 자는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게 되면 수립한 자가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특별히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기초조사에는 토제를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토제를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최근 5년 내 토제 시제했다면 토제만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초조사를 생략하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꿈에 해당되는데, 그 꿈 중 꿈은 경미하고 사소한 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나 또는 국민학교 때 옆에 단짝 친구가 장래 대통령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잘해봐라 격려하셨습니까? 헛된 꿈 꾸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까? 잘해봐라 하셨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은 항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절대 없기 때문에 절차 생각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경미한 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해되신 걸로?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만 최근 5년 내 토지에 실시했다면 절차 생략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얘는 집행 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서로 대등한 행정계획이다.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계획이다. 상하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내용을 달리한다고 하면 상위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사안을 살피시면서 두 번째 대상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특광시군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입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어디? 도시군이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데 특별히 도시군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하지만 관리계획은 생략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 잡아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해나가실 것이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공부하셨다고 하면 세 번째는 뭐다? 절차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과 결정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수립, 승인 절차를 거쳐 행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저 수립이란 말과 입안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승인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2002년도에 저 국토계획법을 제정하게 되었을 때 법을 제정하신 분들이 생각하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인데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일반 국민이 혼란 일으켜서 착각할까봐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수립, 승인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구속력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입안, 결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배려해줬지만 좀 더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이 말은 수립과 같은 의미이고 결정한다는 말을 보게 되면 얘는 승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집행이라 분류는 개발, 정비, 보존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남이 해주는 것이다.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스스로 개발, 정비, 보존해야 된다. 스스로 개발, 정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남양시장이고 전국의 200여 개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한 개발, 정비, 보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자, 위반하는 자는 남양주 책임지는 분이죠. 그래서 누가 위반하게 된다?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평창올림픽과 관련되어 KTX를 새로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남양주와 구리시에 걸쳐 도로를 만들고자 했는데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지 않아 도지사가 대신 수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도지사가 그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설을 직접 설치하고자 한다면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는 특광시군인데 예외적인 위반권자는
국토라는 것 확인하시고, 특히 국가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정비 보전과 관련된 행정계획은 스스로 집행한다고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을 책임지는 자가 도시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했다고 하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청과 강력시청에 대해서는 자신 입안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최근 경상북도의 지방의회 의원께서 미국과 캐나다 연수 중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드셨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좀 믿을만 합니까? 믿음이 안 가십니까?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는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대도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집안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부모로 생각하시고 기초를 자녀로 생각하시는데, 그 자녀분 중에 성년이고 회사 다니면서 자기 월급 열심히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취미생활 하겠다고 할 때 부모가 말릴 수 있어 없다? 그게 대도시입니다. 돈 잘 벌고 있는 자제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입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2번이 용도 구역, 지정 변경,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4번이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12월 말에 폐지될 제도이고 작년에 두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총 6가지 사항 중에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뭐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우리 남양주의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왕숙지구를 지정했는데, 그 왕숙지구에는 아파트 6만 6천 세대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천지구에 아파트 만들겠다고 하면 7천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주된 목적은 뭐다? 아파트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아파트를 한 20년에 걸쳐 딱 한 번만이라도 1000세대 정도를 만들게 되면 인생이 바뀌실 겁니다.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15년 넘게 저것만 쫓아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하셨지만 만약 성공하고 나면 전화번호가 제일 먼저 바뀌실 겁니다. 제 주변에 한 두 분 정도가 성공하셔가지고 전화번호가 바뀌시던데요.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러한 6가지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도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일반적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자를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 끝나는 반면 저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 끝나게 됩니다. 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밝히셔야 됩니다. 장관하고 시도지사까지 같지 않냐? 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앞이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까? 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건설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입안권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확인해 주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 중에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찾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잘못 출제하다 보니 전부 정답 처리돼 버리더라고요. 올해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얘가 보통 5년에 한 번 나오거든요. 작년에 나왔다고 하면 앞으로 4년 뒤쯤에 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덜 안 보실 거죠? 예, 그 전에 끝내시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이미 충분히 공부하셨습니다. 여기 입안과 수립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것은 경제계획입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땅에 관한 계획입니다. 만약 경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산 형태에 관한 사항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만 경제계획 제도로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군을 단위로 하는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땅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땅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측량하게 되면 얘를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조사한 이후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내 집 앞에 도로 만들어지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왕숙지구 주민들은 놀란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살고 있던 그 터전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땅을 강제 수용한다니까 거래되는 가격이 만약 100이라고 하면 한 50 정도에 강제 수용하거든요. 주변 분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예정지에 계신 분들은 좀 억울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충분한 대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또는 상가 분양권으로 또는 대토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보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예.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이유는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해당 지역 주민 생활에 크게 영향 끼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데, 현재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는 이미 2번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 방안, 그리고 기반설 설치계획, 이러한 다양한 행정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런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 2번 빼고는 다 뭐다? 공람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작년 6월 달에 지방선거 치르시면서 선거인 명부 열람하라고 신문 방송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했습니다. 했습니다. 내 이름 빠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안 가보셨죠? 설마 5천만 국민 중에 나만 내 이름만 빠져 있을까? 그래서 안 가셨을 겁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선거인 명부라는 서류를 비치해 놓고 그걸 열람해보는, 읽어보는 것이 공람 절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람 절차 도중에 내 이름 석자가 빠져 있다고 하면 내 이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게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공람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고가 중요하다, 열람이 중요하다? 열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람 기간은 며칠? 14일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람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14일이라는 말 기억하시고,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며칠? 그때도 14일. 초지일간 해주시는 겁니다. 30일짜리는 나중에 딱 3번만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공법상의 총론 개념으로서 공청회 또는 공람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공청회는 총 3번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머지 행정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죄다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예외 있긴 있지만 그 예외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람하게 되면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공청을 하게 된다면 14일 전이라는 말을 잡아놓는 게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도로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확인고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사업과 관련된 현재 사정을 조사하고 그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주민의 의견 한번 듣고 돈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절실하게 필요한 절차이죠. 그게 끝났다고 하면 저 입안권자는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 협의와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 협의 심의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까? 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까? 개발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는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얘는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도로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그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집이 여러 채 있는 한가운데 관통하겠습니까? 농경지나 산을 뚫고 도로 만들겠습니까? 이미 건물 들어선 곳에 도로 만들게 된다면 토지를 강제 수용하게 되었을 때 많은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 피해서 농경지나 또는 산에 도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 농지와 산 주인 있죠. 농지라면 농림부 장관, 그리고 지방 농림청장이 따로 있고, 산이라고 하면 산림청장, 그리고 지방 산림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970년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식량의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맛없는 밥 드신 것 있지 않습니까? 통일미 해가지고 그때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모르는 척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식량 자급자족이 절실한 상태에서 농지를 훼손하면서 도로 만든다고 하면 농림부 장관은 그 개발 사업에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합니다. 지금은 먹는 게 워낙 넘쳐나다 보니 한 개 농지에 대해서는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시설로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 설비를 만드는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돈 되겠습니까? 돈 안 되겠습니까? 돈 됩니다. 대신 그게 초창기 하셨다면 괜찮은데 지금 3년 차이거든요. 지금은 아마 막판일 겁니다. 전혀 관심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산이나 농지 훼손하면서까지 뭔가 만드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만약 관계 행정기관이 반대하게 되면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협의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공익성이 인정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광화문 광장 만들기 전에 그 광화문 앞에는 도로가 왕복 24차선이었거든요. 지금 광장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로가 16차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도 그런 도로 만든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타당하죠. 우리 남양주는 왕숙지구 개발 사업 하고 나면 분명 200만 넘을 도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부당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창군에 인구 한 5만 또는 3만 밖에 안 되는 시군에 왕복 16차선 도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 예산 낭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따지는 게 뭐다? 심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시길 인구 10,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가지 용지 면적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최소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산 신도시지 않습니까? 그 다산 신도시의 경우는 면적 200만 제곱미터에 수용할 인구를 4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계획 도시입니다. 제소 기준이 30만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만 명에 50만을 개발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 평내 지구도 200만, 호평 지구도 200만입니다. 그 평내 호평 지구가 결합해서 계획 인구가 8만인데 지금 10,000명 더 살고 있죠. 개발 사업 완료 한 몇 년 지났습니까?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 15년 사이에 살기를 투자한 소문 들리게 된다고 하면 좀 이주해놓은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초 계획한 인구는 8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00명, 12,000명 정도가 더 사는 곳이 평내 호평 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저 10,000명 살기 위한 시가지 만드는데 30만이 아니라 300만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것 유령 도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규모에 측정하게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절차는 도로 만들기 위한 개발과 관련된 절차 아니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하기 위한 절차는 결정 시에 필요한 타전 절차이지 입안 시에 필요한 타전 절차 아닙니다. 그래서 저 입안 시에 필요한 타전 절차는 도로 등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협의 심의는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요즘은 나오는 문제 패턴은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결정하는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된다? 틀립니다. 이 세 가지는 입안 시에 필요한 다른 절차이고 협의 심의에 대해서만 결정 시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놓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법은 한번 이해하면 나머지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외우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해를 해 놓으시게 되면 찍어도 정답을 찍으십니다. 작년에도 저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예, 고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개발 정비라고 하는 집행은 중앙에서 대신 해준다. 스스로 집행해야 된다. 스스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개발 사업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하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되었다면 스스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승인하게 되면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고 수립한 자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했는데 지금은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한 자가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고시하게 되면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6가지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공시법 하시게 되면 지적을 먼저 하십니까? 등기를 먼저 하십니까? 지적을 먼저 하셨다고 하면 토지대장 이야기 들어보셨겠는데요. 그 토지대장을 열람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과 토지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죠. 얼마 내야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하는 개콘 멘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토지대장은 500원짜리고요. 반면 토지와 관련된 이력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이력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습니다. 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파악하게 되면 이번에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는 비쌉니다. 1,000원입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되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놓아서 특정 지분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의 이용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결정 고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말로 또는 신문에 보여준 것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디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바로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을 표기해 놓은 것을 지형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물이 무엇입니까? 도서관이죠. 세법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대신 영화도 봐주시고 우리 대신 술도 드셔주시고 할 거 다 해주신다던데요. 그런 이야기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러십니까? 생긴 거하고 다르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고자질을 말아주십시오. 예, 그 연배가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도서관이시죠? 세법 교수님께서 할 거 다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한 700m 또는 800m 정도의 도서관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집을 나섰습니다. 나서 보니 산이 하나 있고 하천이 있더라고요. 산 넘고 물 건너니 1박 2일입니다. 그러면 이 하천이나 또는 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형도이고요. 이런 지형도에 집원 100번지, 200번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입니다. 이러한 곳에 이번에 학교 만들어진다. 도로 만들어진다. 그 위치를 표기한 것이 있다면 그걸 뭐라 한다? 지형도면이 되게 됩니다. 저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지형도면 고시하게 되면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도시군 관리계획은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일은 언제이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 효력 발생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예입니다. 11월 달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한 것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2년이었거든요. 이번에 3월로 바뀐 게 있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계획이죠. 도시군 계획이지 않습니까? 저 기반설 우리가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주차장이 모두 기반설이거든요.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결정된 이후에는 뭘 한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이랍니다. 저 도시군 계획으로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한 기반설이라 해서 얘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는데 얘는 돈이 들어갑니다. 종전에 왕숙지구가 농림지역에 해당되었다고 하면 저 왕숙지구를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손가락질 하면 되거든요. 어제까지 주거지역이었는데 오늘 상업지로 바뀌어졌다. 손가락질 하면 용도지역 바뀐 겁니다. 그런데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드는 때는 예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 조달과 관련되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큼은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달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3개월 이내.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3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얘가 시험 나온다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결정 고시 이후 즉시 지역노선 작성 고시해야 되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 지단이란 말을 볼 수 있거든요. 지단이라는 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노른자와 흰자 나누면 그게 지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부터 즉시 지역노선 작성하고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지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절차가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이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42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 찾으셨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얘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3번 산업총개발진흥지구의 입안 제한 요건 찾으셨죠? 얘를 별표해 놓습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개정사항으로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젠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가에서 한번 산업총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셨고, 저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세 번째, 우리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일부 특이한 사안들을 몇몇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실 것이 42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이 되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 파악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 책을 백날 받아들여도 책에는 안 나옵니다. 이걸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좀 이해 안 되고 좀 힘드시다고 하면 동영상을 한번 더 보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신 지금 11월 달이나 또는 1월 달 시작하셨다고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으시지만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면 공법 아마 이해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잠깐 봐주십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한 자는 모두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남양주에 30년 산다 할지라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과 그리고 결정에 관여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제한이라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법사와 관련된 용어 중에 요청이란 말과 제한이란 말이 있는데, 제한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한이라 표현하고,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할 때는 요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란 말은 누가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2페이지 봐놓습니다. 양가로 1번 찾으셨죠? 주민이해관계자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현재 입안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입안권자는 누구이다? 원칙 특광시군이고 예외 국토입니다. 그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옆에 페이지에 박스에 나옵니다. 1.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설 추정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지구 단위 계획구역부터 수립 변경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개발진흥지구 중에 공업, 유통, 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총개발진흥지구 추정없습니다. 그리고 나번.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건축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얘를 앞으로 행위 제한이라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행위 제한은 건축물 등의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위 제한이랍니다.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대체 동원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우리 공법 공부는 항상 대상과 절차라 생각하시고, 주민이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딱 4가지입니다. 기, 지, 산, 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내 집 앞에 도로 만들어 달라.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저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 위한 제도이다? 아파트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내가 아파트 만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 입안해달라,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부산에 LCT라고 하는 개발 비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한 30년 전에 부산에서 재개발할 때 조그만 재개발 사업에 조합장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재미를 한번 보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관계열 인맥 넓혀 나가시고 지금은 엄청난 분으로 성장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매매, 임대, 중개 알선만 목적으로 하신다면 제가 더 드릴 말 없지만 얘가 가장 제일 좋은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성공하시고 나서 나중에 원장님 한번 찾아오십시오. 내가 법률 자문이 필요한데 내가 월급 얼마 줄 테니까 내 밑에서 1년만 일할 볼 생각 없냐고. 그 자랑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지구 단위 적지 마십시오. 지금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업유통 개발 진행지구. 가장 최근에 신설된 사항으로서 우리 주변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와 구리시에는 테크노밸리가 지정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장 그리고 물류통단지 만들기 위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 만들어질 대학이 있다고 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라 기억해 놓습니다. 지금 3월달이니까 저 기지산대에 대해 궁금해하시지만 시험 볼 때쯤이면 저까지 것 별게 아니라고 딱 아실 겁니다. 지금은 기억해 줄 것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제안은 행정 제안하는 것이다, 비행정 제안하는 것이다. 비행정청, 행정처 아닌 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지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 외 이해관계자라는 말을 잠깐 확인하셨는데 저 이해관계자가 바로 시행자입니다. 내가 아파트 개발 사업 시행하고 싶다면 저거 한번 해달라.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자에게 입안 제한하게 됩니다. 적은 우리 시험에서는 법문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되는데 특별히 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본문 다시 한번 보십니다. 주민 그리고 가요속의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기지산대 네 가지이죠. 기반설,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지산대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입안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이걸 다 열거하게 되면 지문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입안할 수 있는 자 중에 한 명 달랑 제시하면서 저자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지문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이걸 외우면 이게 나오면 틀리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수업하면서 뭐 시험에 나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응용되어 나오니까 뭔지 모르고 못 찾으시던데요. 왜냐면 주민이 특검 시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지 국장으로 바로 사이트로 들어와요. 바로 사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지금 뭐다? 국토교통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그래서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할 수 있는 자. 우리 주민은 특광시군, 우리 남양시장을 직접 상대로 제안할 수 생각할 수 있지만 규모 크다고 하면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그때는 장관에게까지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본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입안 제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계실 게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등은 공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익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저 공익사업을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라고 하는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가 시행하게 되면 그 공익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죠. 반면
민간이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얘는 공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이다. 사익 사업입니다. 규제 부담 줄 필요 있죠. 만약 돈을 내게 된다면 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공이라 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을 민간이 하는데 저 공공의 경우는 돈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겁니다. 보증금이라는 말 들은 적 있으십니까? 그 보증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땅을 수용할 수 있게 하는데 특별히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공공의 경우는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민간의 경우는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주어에 국가라고 불리는 각종 공공기관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면 그 뒤에 돈 낸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문 달리게 되면 무조건 거버리는 게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민간의 경우는 동의 받아야 되고 돈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이 입안 제한하게 되는 기지 산대는 공이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 결국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은 때만 입안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동의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오는 겁니다. 대신 모의고사에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양가로 2번 제한을 위한 동의 기준 찾으셨죠? 박스를 보십니다. 박스를 보십니다. 위 1회 사항에 관한 제한 기지 산대 중에 기반설입니다. 저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과 관련되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 그게 양가로 1에 2, 3입니다. 지산대 2와 3을 지산대로 놓으시고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그래서 기반설 기라고 적어 놓으시면 걔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이거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작년에 냈는데 올해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다만 우리 올해 해주실 것이 예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양가 3번과 관련되어 별표 해놓으셨죠?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그러면 이 산업유통, 개발, 진흥, 지구는 우리 주변에 테크노밸리 그리고 구리시 가보시게 되면 농수산물 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1. 면적 요건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1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만 이상부터 3만 미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그래서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저도 힘든 걸 알고 있는데 5월달에 잠깐 5월달부터 등장하셔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더만 붙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합격자 모임에 잠깐 뵈서 이야기 드리니 하는 이야기가 수업 끝나면 2시간은 열심히 공부하셨다던데요. 1시간은 오락이지 않습니까? 게임할 때는 1시간이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 수업 끝나고 식사 끝나시고 나면 한 2시간 동안은 우리 진도 나가면서 추천했던 것, 별표해놨던 것 그만큼은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잠깐 들었던 게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파트만 1시간 다 보는 게 아니고요. 그 파트만 한 10분이건 5분이건 그 파트만 보고 내가 책 봤던 것 책 보고 바로 이해하면 동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책 보고 이해 안 됐을 때만 동영상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 파트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아마 앞뒤에 연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게 되면 공법은 만만합니다. 공법만이 아니라 아마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도 쉬웠어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 민법이 제일 점수 좋았거든요. 제가 점수 안 나왔던 게 행정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안 나와가지고 요번에 인생이 별로 안 펼치지만
그냥 하는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업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자, 개, 생. 만약 1, 2월 달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다고 하면 자개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했는데도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10월 25일까지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 유복, 용도, 지역이란 말 공부하시면서 자개생이란 말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어디일 것? 자연 녹지 지역일 것, 계획관리 지역일 것, 생산관리 지역일 것. 그리고 마지막 요건을 우리가 하나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3번 차시였죠.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 50% 이상일 것. 100분의 50 이상일 것.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절반. 100분의 50이지만 이거 50%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3분이 늦어졌습니다. 빨리 보도록 합니다. 4번은 체크시고 4번은 체크시고 양가로 5번 차셨죠. 입안 제한에 따른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을 제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한 1부터 45일 이내 45일 추천없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는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일단 봐놓습니다. 우리 행정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보통 30일 또는 1년, 2년 이런 것은 많은데 지금처럼 45일은 참 드문 법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남양시장에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남양시장은 그 제한 받았을 때 며칠 아래는 답변해 줘야 된다? 45일. 1회 30일 연장하게 된다면 최대 75일 안에는 답변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비용부담 사셨죠?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제한한 것은 뭐가 목적입니까? 아파트. 그리고 저 아파트를 한 채 분양하게 되면 보통 한 채 순서에 남는 게 1억 5천이거든요. 그 1억 5천을 나눠 가집니다. 전세되면 별로 생각을 하기 싫은 표정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하면 이건 돈 벌겠다는 이야기죠. 그 돈 벌겠다고 하는 분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 특광시군이 입안시에 비용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게 1분만 더 시간 주십니다.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요즘 일반적인 대세입니다. 우리 남양주도 작년에 뭐 지정했다? 테크노밸리. 그러면 저 테크노밸리 지정하고자 한다면 주상공이라 불리는 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지정한다? 비도시지역에 지정한다? 비도시지역에. 그래서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한 넉넉하게 2만 제곱미터에 유통단지든 또는 테크노밸리든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만 제곱미터에 걸쳐 만 제곱미터 절반 이상은 뭐가 될 것? 계획관리지역. 나머지는 자연 녹지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숙지구가 사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일부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내 우평 올 때 고속도로 외곽에 보면 공장, 작은 공장 많이 모여있는 곳 보신 적 있죠? 컨테이너 박스를 만든 공장, 처음엔 한 동 있다가 1년 지나가 나면 한 50동, 100동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용도 지역 중에 땅값 제일 비싼 곳은 어디? 그래도 도시역이니까. 아직 용도 지역 다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연수역이 그대로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내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면적을 만약 한 10,000 가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계획관리지역과 관련되어 일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업성 개발진흥지구 사업하게 되면 뭔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수용하는지는 나중에 실무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비싼 땅을 내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지에 하나 조성해 놓고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한번 만들겠다고 하면 이곳에 있는 논밭, 산 밀어버리고 뭔가 만들게 됩니다. 그거 분양하면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좀 부족한 유통단지나 또는 일자리와 관련된 공장, 특히 요즘 인기 좋은 게 뭡니까? 아파트형 공장. 일반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역 공장 만들겠다고 하면 또는 공장 분양받겠다고 하면 규제 없거든요. 요즘 이쪽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에 입안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해야 되고 그 용도 지역은 자개생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그 전체 면적 중에 절반 이상은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일 것. 그걸 잡아주시는 게 올해 일입니다. 그거 아니면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출제될 일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어차피 40문제 중에 하나 맞추면 훌륭하지 않습니까?